의원이 서로 사과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이후 시작된 감사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을 했다고 비판했고, 국익보다는 정략적으로 추진해서 그 과정에 나라 망신, 국익 훼손 이것들을 가져온 비극이고 그 자체로 굴욕이다. 국민의힘은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주군 주민들은 원전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곳이 없다는 대통령의 말씀도 사실과 달라요.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과 관련해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휴전에 들어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제 종전을 논의하는 2단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관건인 하마스 무장 해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 인질의 시신 송환도 늦어지고 있어 앞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살얼음판 휴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 구상 2단계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미국과 아랍 중재국 등의 압박에 일단 마주 앉은 양측은 계획대로라면 하마스 무장 해제와 임시 통치기구 설립, 국제안정화군 배치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 급한 가자 치안, 안보를 누가 맡을지부터 난항입니다. 아랍 중재국들은 팔레스타인 경찰을 훈련시켜 가자에 보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이스라엘은 부정적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믿을 수 없고 결국 하마스가 다시 득세할 거란 겁니다. 국제안정화군을 구성하는 문제도 점령군으로 비칠 수 있다는 아랍 국가들의 우려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안정화군 감독하에 하마스를 무장해제하고 이스라엘군이 완전 철수하는 게 목표지만 첫 단계부터 삐걱대는 겁니다. 여기에 하마스는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제로 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We want the weapons to be given up, sacrificed, and they've agreed to do it. Now they have to do it, and if they don't do it, we'll do it. 1단계 합의인 숨진 이스라엘 인질의 시신 송환이 늦어지는 것도 큰 걸림돌입니다. 하마스가 돌려보내기로 한 시신은 28구인데 현재까지 인도된 시신은 9구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투를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한국과 브라질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13회 한브라질 컨퍼런스가 오늘 서울 여의도 전경련 타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브라질 경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혁신과 인프라, 대외무역 등을 주제로 한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한 브라질 대사관 등 양국 기관들이 함께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많지만 장기 기증자는 그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장기 이식 활성화 대책으로 지금은 뇌사자에 한정된 기증자 범위를 심정지 사망자까지 넓히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장기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5년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늘립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 심정지로 사망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기 기증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장기 기증이 가족 동의를 얻은 뇌사자의 경우로 한정돼 있었지만 이 대상을 심정지 사망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전 가족 등의 기증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기증자의 신체를 검사해 이식 대상을 확정합니다. 이후 실제 연명의료가 멈춘 뒤 사망 판정이 이뤄졌을 때 이식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뇌사자 기증에만 의존하며 불거졌던 장기 수급의 어려움도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심정지자도 장기 기증이 가능해 전체 기증자의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도 나섭니다. 민간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을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등 공공영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460여 곳인 기증등록기관을 5년 뒤 900여 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기증자 추모공간 설치와 감사패 수여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한편 지난해 장기 이식 대기자는 5만 4천여 명인데 뇌사 기증자는 400명에 미치지 못했고 이식 대기 환자들은 평균 4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토부 공무원을 통해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지시했는지를 수사 중인데 서울고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군요. 네, 김건희 특검팀은 국토교통부 김모 과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김 과장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근무했는데 이때 사업실무진에게 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부지 근처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려 했다는 의혹이 이제 인수위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특검 측은 김 과장이 윗선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방침입니다. 내란 특검은 오산기지 압수수색이 논란이 됐는데요. 주한미군 측이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외교부에 보낸 겁니다. 특검팀은 한미 간 협정 위반 없이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병 특검은 다음 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네, 각종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장 전 실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된 시기 국가안보실장이었는데요. 특검팀은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이 논의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이 출국한 뒤 논란이 되자 기국 명분으로 방산회의를 기획한 게 아닌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백혜룡 경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오늘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동안 동부지검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발해왔던 백 경정은 오늘도 합동수사팀을 향해 불법 단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황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은 인천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에 연루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섭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당시 대통령실을 비롯한 고위 간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폭로가 수사를 이끈 팀장에게서 나옵니다.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백혜룡 경정입니다. 경찰서장께서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문제의 브리핑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은 백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에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동부지검은 백경정에게 외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를 맡기고 5명의 별도팀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백경정이 고발인인 만큼 셀프 수사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백경정은 정작 본인이 뜻한 수사는 할 수 없게 됐다며 모욕적이라고 반발해왔고 첫 출근길에서 이 합수팀은 불법단체라고 직격했습니다. 지금 제가 직을 걸고 계속 주장해왔던 검찰은 수사의 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부가 당시 관련돼 있다. 합수단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곳으로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동부지검 측은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지검 합동수사팀은 지난 8월부터 이문정 신임 동부지검장이 수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의회가 해외 출장을 가면서 항공료를 부풀려 비용을 과다 청구한 정황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과 직원 등 30여 명이 연루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올해 말 또 다른 해외 출장을 계획 중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체코의 한 양조장에서 맥주잔을 들고 웃는 사람들, 서울 동대문구 의회 의원들입니다. 최근 3년간 몽골과 프랑스, 독일 등에 6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매년 2번꼴로 해외에 간 건데 여기에 예산 2억 7천만 원이 쓰였습니다. 의원들이 다 코스를 잡아요. 이런 해외 출장 과정에서 이른바 항공료 뻥튀기가 있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전체 출장 비용 가운데 실비로 지급되는 항공료만 실제보다 더 청구하는 방식인데 이 의회에서만 3천만 원 가까이 부풀려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곳 동대문구 의회에서 과다 청구와 연루된 인원은 의원 19명, 직원 13명 등 모두 30명이 넘습니다. 출장 담당 여행사는 요청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이걸 건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 알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맞춰달라고. 문제가 터진 뒤 구의회는 경찰 수사 상황과 기자들의 정보 공개 청구 움직임 등이 담긴 일종의 대응 문건을 만들었는데 의회 자문 변호사들도 대부분 범죄 행위 인정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구의회 측은 항공료 뻥튀기 배경 등을 묻는 KBS 질의에 수사 중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의장님 계신가요? 아니요, 외부 일정을 주셔가지고. 구의회는 올해 11월에도 미국 동부 지역을 목적지로 한 해외 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동두천시를 방문해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군 공여지를 경기 북부의 발전을 이끌 게임 체인저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유원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 기지가 시 면적의 절반에 육박했던 동두천시.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으로 병력은 크게 줄었지만 시내 중심지를 차지하고 있는 미군 기지 때문에 지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만원되지 않은 땅은 무려 여의도 면적의 6배에 해당합니다. 도시의 심장을 묶어놓고 그 넓은 땅에 세금 한 푼 못 받고 개발할 수조차 없는데 어떻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두천을 찾아 미군 공여지를 지역의 걸림돌이 아니라 호재가 되는 게임 체인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바탕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력한 개발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지금 물들어와 오고 있으니 우리가 신껏 배를 젓자. 경기도는 미군 공여지 개발 사업에 10년간 3천억 원의 투자 기금을 조성해 마중물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GTX C노선을 동두천역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군 공여지 개발엔 국가 지원이 필수라며 수도권 규제를 피하고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반환 구역에 대한 법 제정 또는 개정 문제를 적극적으로하기 위한 법률 지원단을 추진단을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는 동두천뿐 아니라 의정부와 파주시 등에 퍼져 있는 미군 공여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침체된 경기 북부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대부분 비가 그치고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강원 영동 지역은 종일 비구름이 머물렀는데 오늘 밤까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또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에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에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에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새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 아침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차차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가을 외투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주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경주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 동해안은 높은 너울성 파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비가 길게 이어집니다. 월요일에는 눈이 섞여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차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천천히 가야 되는데요.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 불법 주정차된 차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는 속도를 더 줄이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절대 안 됩니다. 내 차 앞에 노란 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있을 때는 그 차보다 먼저 지나가면 안 됩니다. 서 있는 차 앞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자동차,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어린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밝은 옷, 노란색 옷 입히시고요. 가방도 노란 가방이 참 좋죠. 주차장, 차가 서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차 뒤에서 노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어린이들이 무단횡단하지 않도록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더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린이들에게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갈 때 우리의 희망을 위해 조심하시고 더 조심하십시다.